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가 2023년 보육사업 안내, 네, 발표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월 달에, 1월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 안내에 대해서 PDF 자료를 우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네, 올해 23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 주요 개정 내용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PDF 자료는 우리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제가 URL 주소 올려놓을 거예요. 제 다음 카페에 현숙 유아사랑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혹시 궁금하신 스님들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 그 다음에 학급을 운영하는 학급 운영자인 우리 보육교사들, 우리 보조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을 또 학급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보육사업 안내에 아주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보육사업 안내는 우리가 운영하라는 어떤 매뉴얼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우리 중점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보육사업 안내 발표가 되었고요. 어떤 것들이 주요 개정이 됐느냐면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조금 더 자율성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조금 더 합리화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이 근무 여건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또 하나는 우리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있습니다.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 단가를 조금 더 인상을 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의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좀 더 자율성을 좀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하면 어린이집의 필요 경비 중에서 우리가 행사비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는 우리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 행사라는 거는 부모 부담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거를 자율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수납을 해야 되거든요. 행사비 명목으로. 근데 그 행사비 명목을 우리가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23년도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의 행사를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별활동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사비도 마찬가지. 우리가 입학이라든가 졸업이라든가 연말, 뭐 생일잔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론잔치는 거의 없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발표회 시기에 어떤 행사라든가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뭐 또 여름 캠프라든가 뭐 산타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자율성을 주어서 이게 적합하다. 이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 12회 이내로 행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이 하면 안 되고요. 12회 이내로 우리가 행사를 매달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특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 활동에 대한 수납 한도액도 좀 더 유연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이 3월 1일부터 시작을 하죠. 회계 연도를 보면. 그래서 해마다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28일입니다. 우리가 회계연도를 보면.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시도지사 지방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호자가 수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수납 한도액을 좀 더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23년도부터는 이 특별활동을 하는 특별활동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활동비를 연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기준을 달리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해서 우리가 영아는 영아에 맞게 유아는 유아에 맞게 물론 영아는 특별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우리가 3, 5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뭐 체육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아라
주겠다라든가 예, 이렇게 우리가 한정을 해서 특별활동을 했는데 이거를 굉장히 좀 더 유형화해서 특별활동을 좀 자율성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 어떤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 특별활동을 운영을 해서 특별활동을 하는 교사를 어린이집에 예, 파견을 하는 예, 그런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특별활동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예,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예, 자율성에 맡겨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예, 한정을 해놨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특별활동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활동 금액도 이것도 우리가 얼마 이상 또 몇 개 이상 이런 것들을 한정한 거를 좀 유연화해서 올해부터는 실시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령 혼합반이 있습니다. 0세, 1세, 2세, 영아는 영아 우리가 혼합반이 가능합니다. 0, 1세, 1, 2세. 예, 그런데 영아하고 유아는 우리가 혼합반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이 되는 이 올해부터는 혼합반을 편성을 할 때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현행 지금 어린이집에서 민간이나 가정이나 뭐 이렇게 해서 2세와 3세, 만 2세와 만 3세를 혼합을 해서 우리가 연령 구성을 반 구성을 할 수 있다. 이걸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해서 우리가 반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령 혼합반의 편성을 좀 기준을 좀 더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의 원아들도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부족하기도 하지만 방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 2세 우리 만 2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 3세는 15명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반구성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열려서 열어놨다라는 겁니다. 확대해서 모든 어린이집에서 이 보육 공백을 좀 더 우리가 좀 줄이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반편성 기준을 조금 더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을 좀 더 합리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에서 우리 주방에서 아이들의 급간식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원의 인건비를 지금 우리가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어린이집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그런 어린이집만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모든 어린이집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우리가 연령이 있습니다. 연령이 우리가 조리원 인건비 상한 연령은 만 60세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조리원을 채용하기가 좀 어려운 우리가 특례 다시 말하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그런 취약 지역에 한해서만 만 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금 우리 22년도까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23년도부터는 만 60세가 지내도 우리가 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공개 모집을 2회 이상 했어도 지금 조리원을 채용하기가 어렵다. 응시자가 없다. 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 상한 연령을 65세까지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그냥 무턱대고 65세까지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이나 또 민간이나 모든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조리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조리원이 만 60세예요. 그래서 22년도까지는 60세까지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농어촌 취약 지역에 있는 다시 말하면 조리원을 채용하는데 굉장히 좀 취약한 지역은 만 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3년도 올해부터는 조리원을 채용을 하려고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해도 두 번이나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도 우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 조리원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 만 60세가 넘은 61세가 된 이 조리원을 채용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다.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어린이집에도 우리가 만 65세까지 우리가 조리원에 우리 인건비를 지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시간제 우리가 보육을 하게 됩니다. 시간제 보육 운영 기간의 보조금을 그 지원을 좀 더 완화하겠다라는 거죠. 올해부터 우리가 시간제 보육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경우 아이들이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재혼을 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년도까지는 이용 건수가 30건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 아동수가 4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 시간이 80시간 이상, 이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시간제 보육을 하는 그 어린이집에 기관 보조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부터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만 충족이 되어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완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린이집의 행정처분에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라든가 또는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운영 정지가 6개월 이상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23년도부터는 지원 중단 기간을 운영 정지 행정처분 기간이다라고 명시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 기간만 중단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면 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중단 기간을 명시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올해 23년도 보육교직원의 보수 기준 이미 발표가 됐죠. 네, 많지는 않지만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네, 1호분부터 이렇게 인건비가 계속 오르긴 했는데 그 인건비도 조금 오르기도 했고, 또 대체교사 지원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대체교사의 지원 범위라든가 기간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했는데, 우리가 대체교사를 지원받아야 되는 사유라든가 일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교육 받아야 될 때,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아팠을 때, 또는 뭐 결혼을 할 때, 또는 긴급한 어떤 사유가 예기치 않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 대체교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담임이 지금 출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일수를 10일로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올해부터는 긴급한 사유 이 명시 안에는 이 긴급한 사유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교육도 있고 뭐 질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퇴직인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걸 올해 추가를 했습니다. 교사가 퇴직을 했을 때 반에 지금 담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육 공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대체 교사를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거에서 보육사업 안내에 보육교사 퇴직 사유가 우리가 긴급한 사유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연가 사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을 우리가 10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15일까지 대체 교사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일이면 여러분들 길게 3주입니다. 그쵸? 우리가 일주일에 5일 근무하니까 우리가 3주를 우리가 대체 교사를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육 서비스의 안정적인 우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거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교직원이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지자체별로 올해부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도 만들어 놓고 경기도도 만들어 놓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를 더 만들어라. 만들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라라고 의무는 아니고 공고
공고입니다. 공고에서 보육교직원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가 또 보육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어떤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다.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해 보육사업 안내에 명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또 달라진 게 바로 보육료 지원의 단가를 인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보육료를 지원하는 금액도 인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는 기관 보육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 보육료도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아 0세부터 2세 반의 보육료는 우리가 3%를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기관 보육료도 우리가 5%를 인상을 해서 올해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1월 달부터 주게 되죠. 오늘 2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25일 인건비를 아마 조정된 인상이 된 보수를 아마 받지 않았을까,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 보육료 있습니다. 이제 장애아 보육료도 우리가 부모님들 기관 보육료 5% 인상을 해서 1월 1일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2년도 작년까지는 영세반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49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51만 4천 원. 1세도 마찬가지예요. 43만 9천 원에서 45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가 인상이 됐습니다. 기관 보육료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보육료는 5%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 우리가 보육사업 안내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정말 주요 개정 내용 지금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인상이 됐고 또 인건비가 조금 조정이 됐고 또 보조금 인상도 조금 인상했고 또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그 지원 기간 일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뭐보다 보면 다양한 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자율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놀이 중심으로 우리가 보육과정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특별활동을 이제 자율화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이들이 이 놀이보다는 특별활동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동안은 제약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아마 많이 또 이렇게 특별활동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놀이 중심이 아니라 또 활동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물론 어린이집에서 잘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 23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명시가 되었고 좀 개정이 되는 주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또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라라고 지금 제정하라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금 보육교직원이 안정되게 편안하게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23년도 주요 개정 어린이집에 이렇게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건지 보육사업 안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당해년도 해마다 우리가 안내되어지는 보육사업 안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해마다 이렇게 개정되는 보육사업 안내를 저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또 강의를 할 때 또 보수교육을 할 때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 날 때 이렇게 23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 그 다음 카페에 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자료 하단에 더보기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3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맞게 우리가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우리 스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도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응원합니다.